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아무리 매출을 잘 올리고 몸이 좋아도 같이 일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관리자의 입장에서 같이 일하기 싫은 트레이너 유형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개성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방법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옳다는 고집에 갇혀 있으면 조직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동의 업무를 하찮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트레이너의 업무는 PT 수업 이외에도 센터 청소나 기구 정리 정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만 많이 하면 이런 잡일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동료들이 땀 흘려 정리할 때 뒷짐지고 있는 모습은 동료들에게 역차별을 느끼게 합니다. 근무 태도가 거슬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팀워크는 깨지기 마련이지요. 또 다른 유형은 보디빌딩이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몸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수업 시간까지 조정해가며 자기 밥 먹는 시간이나 운동 시간을 챙기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회 시즌이 되면 예민해져서 회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고객의 목적보다 내 몸 관리가 먼저라면 그건 트레이너가 아니라 선수로 남아야 합니다. 발전하지 않는 직원도 피하는 편입니다. 저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는데 발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지식으로 오늘 수업을 때우려 한다면 회원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장지향적인 센터와 팀 분위기에 맞지 않죠.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전염성이 정말 강하거든요. 센터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건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뒤에서 동료들과 뒷담화만 자주 한다면 조직 문화는 금방 망가집니다. 뒷담화는 결국 본인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요. 그리고 이런 트레이너들의 성과는 대부분 저조한 편입니다. 너무 계산적인 사람도 일하기 불편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따지다 보면 유대감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조직은 서로 돕고 채워줄 때 단단해지는데 자기 목만 챙기려 하면 결국 고립되기 쉽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볼까봐 모든 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경계하는 유형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함께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신뢰가 깨진 직원은 어떤 좋은 성과를 가져와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고치면 되지만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시작하면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정직함은 트레이너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런 유형의 직원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성실하게 일하던 기존 동료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남아있는 정직한 직원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센터들이 결과만 보는 것 같습니다. 매출만 많이 올리면 다른 게 부족해도 대우해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매출 1등을 찍는 사람보다 매일 10분 일찍 와서 센터를 살피고 동료들과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견고한 조직 문화를 만들거든요. 실력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타고난 태도와 인성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살펴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책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독이 되는 사람은 단호하게 끊어내고 결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채용 단계에서 걸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려면 질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던져야 해요.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때 전 직장이나 동료 탓만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 센터에 와서도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이런 점이 힘들었지만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극복해봤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요. 공동 업무에 대한 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PT 수업이 없을 때 센터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기구를 정리하거나 회원님들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조직 문화를 이해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좋은 조직 문화를 유지하려면 사장의 마인드셋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적인 직원이나 거짓말하는 직원을 발견했을 때 그래도 매출은 잘 나오니까 라는 생각으로 눈 감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정직하고 헌신적인 동료들이 떠나게 되거든요. 사장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면 조직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센터의 규칙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니까요. 경력이 많거나 매출이 높다고 해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다른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청소나 정리정돈 같은 기본부터 사장이 직접 솔선수범하십시오. 사장이 빗자루를 들면 직원들도 달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강압적인 명령보다 강력한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입니다. 동료의 마음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회원의 마음을 얻겠습니까?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결이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센터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회원들은 그 밝고 건강한 기운을 찾아 다시 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 한 명이 급하다고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덜컥 채용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와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춰도 그 안을 채우는 트레이너의 마음이 썩어 있다면
그 센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개성이 강해도 소통하려 노력하고 공동의 업무를 소중히 여기며 정직하게 발전하려는 동료들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채널을 둘러보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트니스 치트키였습니다.